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드릴시 매각 대금이랑 FLNG 관련된 계약 건수였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주주님들께서도 가장 궁금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주주총회 갔다 와서 제가 첫 영상에서 이 관련된 비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이 드릴심 매각 대금 자체가 이 1분기부터 해서 4분기까지 계속해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FLNG 계약 건수도 연 2척 정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제가 또 주총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이 관련된 호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이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지 않을까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약속드렸던 부분 바로 발로 뛰면서 항상 관계자님들께 먼저 궁금하신 사항들을 질문해서 해결을 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간에는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 결국에 또 얘기를 합니다. 1분기 실적이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런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이 FLNG 착공과 LNG 수주 계약 건수까지 이야기해본 다음에 이 가격적인 측면을 통해서 결국에 현재 구간이 상승을 위한 전조 단계가 맞는지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 분야에서 업종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제가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이 삼성중공업을 좀 대표적으로 이 쇼츠 영상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애청자분들께서는 한 번씩만 영상 한번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적인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3년 들어서 쭉 매출액이 증가를 했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4분기에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당기순이익도 적자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럴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주총 가서 관계자분께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SK해운과 소송 건수 때문에 이 적자가 잡혀있다, 이렇게 일회성 비용이다라는 답안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 재판이 있었었죠. 주주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과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존재했었는데, 이 영국 법원에서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 패소를 하고 한국 법원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법원에서 패소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 적자가 잡혀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시간이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없겠지만 이 단기적인 구간이죠. 한 1년에서 3년 안으로 다시 환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가 답안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일회성 비용이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드릴심 매각 대금 자체가 1분기부터 4분기에 차근차근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LNG 착공 관련된 이야기인데, 말레이시아 FLNG 착공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주총 갔다 온 뒤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꼭 체크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양질의 정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LNG 착공은 예상된 이야기였다. 자, 그리고 또 캐나다 시더의 FLNG 기본 설계 계약 이행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의 확실시 된 거죠. 사실 캐나다 시더 관련된 이슈는 거의 6개월 전, 3개월 전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가 당시에도 좀 힘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FLNG 캐나다 시더랑 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특히 FLNG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 세대 중에 이 2대를 건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다. 그리고 FLNG는 기술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고마진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안 맡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이 계속해서 계약을 따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FLNG 자체가 선가지수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고마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실적에 이 우상향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 LNG 운반선 관련된
이 수주 이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수주 일자는 2월 5일인데 제가 되게 아쉬워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LNG 관련된 이런 계약 이슈부터 해서 FLNG 그리고 향후 뭐 1차적으로 1회적으로 빠져나갔던 이 단기 순손실조차도 추후에 환입될 예정인데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은 탄탄하다 하지만 이 주가 자체가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쉽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기사화가 되면서 조금씩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주가 상승 모멘텀은 강하게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유가적인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살펴보는 측면이죠. 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NG 수요가 증가하면 뭐 다른 국내 조선사들 모두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특별히 삼성중공업을 뽑았던 이유는 이 FLNG 관련된 이슈를 직접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FLNG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와 관련이 있고 해양 플랜트는 고유가가 유지가 돼야지 이 수익성이 높게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가 상승하는 기조 자체는 이 삼성중공업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란 이 공격성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사실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은 어떤 측면을 보게 되면 이 단기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이 중동 정세를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속에서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유가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삼성중공업의 이 주가 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4년 이 전반적인 이 전망치를 보더라도 제가 23년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타이트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수요가 강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면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기조가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변함없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세에 따라서 유가적인 흐름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제가 추후 영상을 통해서 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조업지수 가져왔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제가 뭐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수요 때문에 이 제조업지수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왔죠. 미국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50.3을 기록을 해 주었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실제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50.8을 기록했습니다. 다 유의미하게 50이라는 숫자를 넘어주었죠. 50을 넘어주면 뭐 경기 확장을 예상을 한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제조업 지수가 살아나게 되면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기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유가는 상승 모멘텀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공급은 부족해지고 수요는 능가하는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유가는 상방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FLNG 관련된 이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역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 CPI 관련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CPI가 석 달 연속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이슈가 존재하면서 첫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를 9월로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23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는 3월이나 24년 3월이나 6월에는 힘들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꾸준히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고 끄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때 당시부터 24년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11월 대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이 3월과 6월은 고용지표나 경제지표를 봤을 때 너무 빠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관점이 계속해서 마저 떨어져 가고 있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 CPI 지표를 가져왔으니까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살펴봐야겠죠. 예측치가 3.4%였습니다. 하지만 실제가 3.5%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사실 CPI 지수가 높게 나오면 PPI 지수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PPI 지수가 생산자 물가 그리고 CPI 지수가 소비자 물가니까 이 PPI가 선행 지수다. 그래서 CPI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PPI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암시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지수 자체가 높게 나오면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나오게 될 이 달러 가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데 이 부분은 해당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다음은 성과지수 가져왔습니다. 성과지수도 24년 3월까지 추이를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별수주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중국과 한국의 선사 비교를 했을 때 중국은 물량으로 저가 물량으로 승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수주하는 것이 아니다. 고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선박만 수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신조 성과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조선주 주가는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는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이 부분이 디테일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성과지수가 오르면 조선주 주가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성과지수입니다. 중고성과지수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은 업황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신규 선박 수주보다는 중고 선박에 대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중고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성과지수 상승한다, 이렇게 전반적인 성과지수에 대한 흐름세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등장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릴 때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이 부분이 바로 환율과도 연관이 있다 설명을 드렸죠. 보통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증시는 안 좋죠.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국내 증시에 몰렸던 자금 자체가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증시 하방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조선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특수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뭐 수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서서 CPI 지수와 PPI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에 환율, 원달러 환율을 상승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고, 이 부분은 또 이 삼성중공업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철광석 가격 가져왔습니다. 현재 철광석 가격 자체는 24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3년 하반기에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때 당시에 우리가 유의미하게 살펴볼 점은 바로 후판 가격 협상입니다. 철광석 가격이 반등했던 구간조차도 후판 가격을 협상을 인하한 채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결국에 철광석 가격이 후판 가격의 근간이 되고, 후판 가격은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 후판 가격도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후판 가격이 하락하면 선박 제조원가 비용도 하락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좋아진다. 결국에 주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측면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23년 하반기에 이렇게 철광석 가격이 반등했을 때 후판 가격을 어떻게 인하를 한 채 협상을 하게 되었냐. 당시에 수입산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엔저 현상도 있었고, 중국의 수입산 물량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선사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이 철광석 가격을 보게 되면 당시보다 40%가량 하락한 채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하반기도 후판 가격을 유리하게 이끌어갔지만 24년 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 철광석 가격이 더 하락한 채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선사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가셔도 제가 주총 가서 직접 물어봤죠. 그래서 관계자분께 답변을 드렸는데 8,800원 정도로 협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23년 하반기에 비싼 수준이거나 그보다 더 밑에 가격에서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여러분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들으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격적인 측면도 저랑 함께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유효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의 가격 구간은 8,5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매물대가 우선 8,300원에서 8,600원이었죠. 이 구간에 투자 심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간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상방 모멘텀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그 구간 위에 전고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전고점 구간에서 저항이 나와주면서 현재 구간은 주가의 가격적인 안정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런 기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점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8,300원 구간이나 8,500원 구간, 그 구간이 바로 11선과도 만나는 구간입니다. 주봉의 11선. 제가 주봉의 11선은 또 인간의 심장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죠. 인간의 심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듯이 주봉의 11선을 통해서 향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이상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11선을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어쨌든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선 구간까지 이탈하게 되면 추후 향후 방향성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대선 일정입니다. 그리고 후판 가격 협상 기간입니다. 이 두 기간의 공통적인 기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당대회 자체가 7월과 8월에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지율 측면에서 바이든이 따라잡았습니다, 트럼프를. 그래서 지지율 측면의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항상 이용하는 국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되는 국가를 제재한다라는 그런 기사와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이 표를 가져올 확률이 높은데, 이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항상 미국과 중국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 결국에 한국 조선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 자체가 7월부터 8월 대략적으로 패턴을 봤을 때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인 4월부터 5월가량의 기사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관련된 조선주들 모두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후판 가격 협상 자체가 올 상반기에 이루어지는데 패턴상 7월 안으로는 협상이 발표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후판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그런 기사와 이슈랑, 또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전반적인 조선업 긍정적인 이슈가 함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통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 조선주들 중에서도 이 삼성중공업을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유는 결국에 유가, FLNG와 관련된 유가, 자,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일회성 비용의 실적 개선세,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과 고유가 기조를 통한 FLNG를 통해서 이 삼성중공업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